1분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엠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음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만족스러운 섹스, 또 여성을 쉽게 오르가즘에 도달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애무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분이나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섹스에 있어서 애무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애무 시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성을 오르가즘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애무 순서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갖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애무 전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애무는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는 용도가 아니라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이 성관계를 준비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성적 자극을 받으며 비교적 빠르게 발기가 되는 버사를 치를 준비가 되는 편이지만, 여성은 조금 다르거든요. 여성이 성적으로 각성되면 클리토리스가 팽창하고 질로 가는 혈류량은 증가하면서 질벽에서 윤활액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윤활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관계 중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통증을 의학 용어로 성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이 되면요, 여성은 성생활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성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무가 부족해서 윤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시작했을 때 여성의 상당수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삽입 전에 충분한 애무를 통해서 여성의 몸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충분히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무 중에서요,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50에서 75%의 여성분들은 유방의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얼굴, 가슴, 손, 발바닥까지 연분홍빛 홍조가 퍼지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건요, 이 홍조가 두드러질수록 뒤따라올 오르가즘의 강도가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조는 일종의 예고편이 셈이죠. 여기까지는 생물학적, 신체적인 측면이었고요. 사실 애무에는 심리적 측면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파트너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준다와 정서적인 친밀감이 가장 상위권에 올라 있거든요. 또 여러 연구들에서 파트너와의 개방적인 성적 소통과 전이를 우선시하는 것이 여성의 오르가즘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표되기도 했고요. 쉽게 말하면 여성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몸도 이에 맞게 따라온다는 거죠.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긴장하고 있거나 불안하면 각성이 잘 안 되거든요. 반대로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고 서로를 신뢰하면 같은 애무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애무는 단순히 몸을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함께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무 전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애무를 최대한 오래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30분은 해야 한다더라, 길면 길수록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정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답은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팀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애무 시에 생식기 부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는데, 여기서 생리적인 각성, 그러니까 몸이 물리적으로 준비되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요, 남녀 모두 평균 약 10분 정도로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10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준비되는 것과 마음이 준비되는 건 별개라는 거죠. 생리적으로 윤활액이 나오고 혈류량은 증가했어도 정신적으로 충분히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오르가즘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09년에 체코 찰스 대학의 연구팀이 23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전이 시간 자체보다 삽입 후의 지속 시간이 오르가즘과 더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삽입이 1에서 10분 내외일 때는 여성은 50%가 오르가즘을 경험했고요. 11에서 20분 정도 67%, 20분 이상일 때가 72%가 오르가즘을 경험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이는 필요 없고 삽입만 오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는 절대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전이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충분한 전이가 있어야 삽입 후에도 여성이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프로셉티브 행동이라는 개념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요건 침대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데이트 중에 서로 눈빛 교환을 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요런 정서적 전이가 하루 종일 쌓여왔다면 실제 신체적 전이는 1분만으로도 충분히 각성될 수 있다는 게 이 프로셉티브 행동의 정의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미 프로셉티브 상호작용이 충분했던 커플들은 단 1분 만의 전이로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면 20분 이상 필요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반대로 아무리 30분, 1시간을 애무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긴장하고 있다거나 피곤하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파트너의 상태라는 게 유지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 채웠으니까 이제 됐겠지가 아니라 파트너가 충분히 각성이 됐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몸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의 호흡이 빨라졌는지, 몸이 반응하는지, 홍조가 좀 살짝 보이는지 이런 신호들을 잘 읽는 게 시계를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애무, 전이의 중요성과 그 특징을 기반으로 여성을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애무 방법 순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비성기, 그러니까 생식기가 아닌 곳부터 애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키스, 포옹, 성기 제외한 기타 전신 마사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2단계는 여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긴장을 푸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 연구를 보면요, 오르가즘을 경험한 여성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답한 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애무였어요. 특히 의외로 발 마사지 효과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두 자극 정말 좋은데요. 연구들을 보면 젊은 여성의 상당수가 유두 자극으로 성적 각성이 증가한다고 답했어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의 몸 전체를 천천히 탐색한다는 느낌으로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요, 생식기 주변부,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엉덩이, 시골 부위 같은 곳을 자극하는 건데요. 바로 생식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단계에서 여성의 몸은요, 더 많은 혈류가 골반 쪽으로 몰리면서 질윤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여성의 대음순이 납작해지면서 얇아지고 소음순은 커지면서 대음순 밖으로 살짝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몸이 준비됐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요, 조금씩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급하게 바로 클리토리스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여성의 기대감과 각성을 높이는 게 이 단계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가 바로 본격적인 생식기 자극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클리토리스예요. 클리토리스에는 무려 1280개 이상의 신경섬유가 있어서요,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거든요. 요건 2023년 오레곤 건강과학대학교의 연구팀이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로요, 처음으로 실제로 인간 클리토리스의 신경섬유를 3가지고 밝혀낸 결과예요. 2018년 인디아나 대학교 연구팀도 미국 전역에서 105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오직 18.4%의 여성이 삽입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답했고요. 36.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수라고, 또 36%는 클리토리스 자극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오르가즘을 경험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전 사용하실 수 있게 클리토리스 자극 기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원을 그리듯이 클리토리스와 그 주변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오빛 기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클리토리스를 가볍게 두드리는 탭댄스 기법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검지와 중지로 평화 사인처럼 만들어서 클리토리스의 후두 부분을 부드럽게 꼬집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피스 핀치 기법, 이런 것들도 시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클리토리스가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직접 이렇게 만지면 불편하거나 심지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피부 위부터를 먼저 자극을 좀 하면서 여성이 좀 더 원한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직접 자극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애무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무 일찍 생식기를 공략하는 행위는 피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클리토리스를 공략하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여성은 놀라게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알려드린 순서를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여기서도 통한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자극은 피해주세요. 클리토리스 정말 예민하거든요.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막 자극하면 오르가즘은커녕 고통만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주변부터 해서 파트너의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점점 조절하면서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로는 루틴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순서는 지켜주시지만 매번 똑같은 방법, 똑같은 강도, 똑같은 패턴을
번으로만 하면 몸이 익숙해져서 각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순서 안에서 새로운 자극을 좀 시도해 보거나 터치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는 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여성들이 원하는 걸 남성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소통이 곧 최고의 테크닉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여성의 각성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호흡이 빨라지거나 피부에 홍조가 생기거나 질윤활이 좀 충분해지거나 골반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게 바로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잘 관찰하면서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여성의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M와 전이의 중요성, 그리고 이들과 여성 오르가즘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M와 전이는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이에요. 30분을 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쌓인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면 1분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주시고 파트너와의 충분한 대화와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트너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방법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모란역에서